안녕하세요. 제가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후회하는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아왔고 이쁜 7살 딸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불만이 있어도 크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무뚝뚝하고 간편한 사람이라서 표현을 잘 안 하고 제 편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어도 어차피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보인 두 번째 모습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가 걸려버린 적이 있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폭풍박사가 났는데 시무가 남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기보다 제가 여자로 부끄러워서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언사를 무심하게 꺼냈어요. 외도는 남편이 한 것인데 그것을 제 잘못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호텔에서 남편이 나오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명백히 봐서요. 급하게 따라붙어 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보조석에서 다른 여자가 느린 걸 봤지만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업무상 잠깐 들린 거라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남편이 나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남편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모가 제 편을 들어줄 거란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면 의심부터 하지 말라고요. 되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호텔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둘만 같이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정도는 이런 답변을 예상했지만 남편이 표정 하나도 바꾸지 않고 바람 피웠다는 말에 더 함께 살아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제안했어요. 제가 받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딸의 양육비를 요구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헤어져서 자기로 결정했었지만 놀랍게도 시모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고 화를 내버렸어요. 결국 차분히 있던 감정이 무너지고 말았네요. 심지어 이제까지 내가 먹고 살게 해주었다고 생각했는데도요.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어요. 너가 어디서 위자료를 요구하고 그래? 내가 이미 아들이 바람 피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모텔에서 나오면 무조건 바람인 거야? 업무상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거라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라. 보통 연인들이 밥만 먹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않잖아.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것이 보통인데 밥만 먹고 한라선 거면 이건 누가 봐도 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아. 너 혼자 상상하고 결정하면서 죄 없는 내 아들을 바람 피운 남자로 낙인 찍어놓는데 이걸로 기분 좋아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혼하고 싶으면 너 혼자 나가. 제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세요. 제가 단지 들어주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카페는 매우 붐비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호텔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상황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마저 믿지 못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가장 인내심이 필요한 것은 바로 외부에서의 사회활동입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말하지 못해야 할 일들도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묻는다고 해도 지금은 멈춰놓고 내 말을 신뢰해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누가 이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지? 남녀가 둘만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걸 봤는데 이를 보고 바람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린에 대해 부끄럽지 않아? 거짓말도 상황을 봐가며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데도 발끈해 당장 이혼하자. 내 생각에 넌 그냥 나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를 통해 이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잘못이 없는데 손해를 보며 옷까지 이혼해주고 싶지 않아. 또한 나는 예린이 아빠로서 항상 옳은 삶을 살아왔어. 여기에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우리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 내가 힘든 건 눈에 안 보여.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정말 재령도 안 되는 쓰레기야. 시댁에서 두 모자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냥 소송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던 상태라 남편과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짐을 챙긴 뒤 친정으로 향하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 딸을 데려가지 못한다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가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졌어요. 이혼을 해도 예빈이는 못 데려가 주니 정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떠나.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 하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고 예린이도 당신보단 내가 훨씬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어. 법적 싸움으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예린이는 말했다. 당분간 우리 어머니 집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게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야. 일단 원인 제공은 내가 먼저 했잖아.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무슨 자격으로 내 아이를 당신이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나도 아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도 결정권이 있는 거지. 이혼 얘기는 내가 먼저 꺼냈잖아. 왜 나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뭐 편하게 살아왔는 줄 알아? 잘난 거 다 나 없는 너랑 살면서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누가 바람 피우래. 내가 바람만 안 분다면? 피워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정말 해명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여자 내 앞에 세워놔. 결백한다면서 아무 일도 없이 업무 때문에 호텔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며 그럼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속 시원하게 증명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는 못하겠니? 그 여자한테는 상처 주기 싫은 거 같아.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으면서 그 여자는 감싸고 싶어.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 언제부터 그랬던 거야?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제 딸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치더니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남편의 태도는 바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걸 우리 부모님께서도 제가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알게 되셨고 이 문제로 많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부모님도 남편이 가정을 깨버릴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는데 아빠는 남편을 불러서 자네가 어떻게 내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건가? 둘 사이에도 있는데 자네는 가정을 지킬 책임을 느끼지 못한 거야? 죄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릴까 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 저도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집안의 가장이라는 책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저도 ATM 기계가 아니고 돈만 갖다 바치는 삶은 너무 힘들고 싫었어요. 그런데도 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지루하고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 웃겨요. 혼자 모든 질문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만 난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모임을 주고 안 본다고요? 당신만 고통받는 것은 아니고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을 도와준 적도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애를 키우면서 기저귀를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이 있어? 육아는 전부 내가 해야 하고 집안일도 여자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부 내가 하고 너는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
너는 아침에 혼자 출근하면 그만이지. 나는 출근 전에 유치원에도 보내야 해서 매일이 전쟁이야.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퇴근하고 들어온 너한테 좋은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야? 저녁 식사를 한번 차려주는 게 귀찮아서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겠다고 나가버리면 집에 혼자 남겨진 나는 어떨지 생각해봤어. 돈을 엄청나게 주는 직장도 아니고 나랑 별반 다를 것 없이 월급을 받아오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고 대우를 받고 싶다면 아빠처럼 쓰레기 같은 놈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 쓸데없는 핑계를 대지 말고 위세를 내걸거나 끝내 사라져.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만 돌려보내줬으면 좋겠다. 너랑 나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혼자 잘나는 척하지 말고 나한테 고개 숙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번 가보자고 소송으로 몇 년이 걸려도 너를 나쁘게 놔주진 않을 것이다. 여자랑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기 때문이다. 200억 원 가치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너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막말을 프로포했고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부모님은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우리와 대화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족들은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나와 딸이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아빠는 빨리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후 남편과 이야기한 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며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무조건 소송 진행할 것이라던 그들이 갑자기 합의 이혼을 제안하자 당황했습니다.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시작했어요. 너랑 내 아들이 언젠가는 이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내장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걸 보니 너희들이 정말 안 맞긴 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보라고 그랬어. 너희들의 결혼 반대한다고 했었잖아. 잘 살겠다고 고집부려서 결혼시켜줬는데 결국 이게 뭐냐는 일에서 어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말을 듣기 위해 나온 거 아니니까? 합의 이혼으로 결정했다는데요.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언제 가능한가요?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요구할 것과 주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위자료는 상의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제 아들의 요구에 맞춰야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로 합의를 보자는 거야? 위자료는 줄 테니 아이는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다. 이것만 조율되면 답이 오면 바로 해주마.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도 소송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겠지. 뭐라고요? 제 딸을 데려가겠다고요? 저랑 지금 말장난하려고 부른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배 아파서 나 혼자식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고 지금까지 제대로 사랑 한 번 준 적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더는 들을 필요 없겠네. 그냥 소송 갈게요.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 상황이 안 좋아 보이니 우리도 소송 준비를 해야겠네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아이를 데려갈 거야. 그래도 우리의 집안 핏줄인데 아이를 데려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지금쯤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 나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 상대방은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사랑을 준 적이 없었던 제 딸을 데려가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같은 피가 섞였다 해도 손녀딸을 낳았던 순간부터 정 한 번도 안 주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내 아이를 원하는지 알 수 없었고 마지막에 한 말이 상당히 마음에 거슬렸어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시모를 지켜보았고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시모의 뒤를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면서 한참을 달려가는 동안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들키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며 도착한 곳은 처음 보는 장소였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준비는 됐니? 일이나 할미 말 잘 들어라. 여기가 어디냐면 앞으로 내가 살 것이다.
너희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한다. 너희 엄마는 일이 바빠서 한동안 오지 못할 것이다. 할미가 고집불통인 너희 엄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앞으로 너희 엄마는 오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언니, 오빠들의 말 잘 듣고 살아야 돼.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놀러 올 테니 그 전까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내가 이미 작별 인사를 했잖아. 아까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햄버거까지 먹였어. 예린아, 아빠가 인생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를 여기로 데려올 수밖엔 없었어.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겠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 여기서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분들이 나타날 거야. 그분들을 따라가면 돼. 아버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매달 너에게 양육비를 주면 지금 아버지가 만나고 있는 여자분께서 분명히 싫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100억 빌딩을 놓칠 수도 있을 텐데. 재성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수 있어. 지금 이런 말을 내게 해봤자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너희 엄마는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테니 할머니 말씀대로 여기서 언니, 오빠들과 잘 지내고 원장님 말씀도 잘 들어야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야.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난다. 제목, 충격적인 사건. 그 일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릴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나는 유치원으로 향하려던 길을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가 갑자기 외조를 불러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모가 합의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기에 유치원에 잠깐 늦을 수밖에 없다고 전화했었거든요. 그때 또한 남편은 내가 몰랐던 채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그 후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햄버거 1개를 사주고 보육원으로 데려왔어요. 아이를 보육원에 두면서 혈통이 섞인 딸을 보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본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는 혼자 남겨두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두모자는 그 모습이 불쌍하다는 듯이 서로 쫓지 말라며 대래 화를 냈어요. 두모자의 행동을 전부 촬영하다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두모자에게 거침없이 다가가 사정없이 손을 휘둘렀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둘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남편이 말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더러운 이끼를 담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의 주둥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아들에게 손을 대자 곧이어 제 머리카락을 잡으려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두모자는 고통스러운 듯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서 뒹굴거리던 제 딸은 매우 놀라서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 나에게 찰싹 달라붙었고 놓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그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주차된 차로 급히 뛰어갔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을 가로막았고 그 차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나한테 돈을 요구하며 제 뜻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나에게 건네주십시오. 그분도 혹시 돈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돼? 얼마나 이러는 거야? 내가 누구길래 내 딸을 입양하겠다는 거야? 그 인간이 혹되고 새로 시작하겠다며 내 딸을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쪽은 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여기 엄마인 내가 있는데 미쳤다고 너한테 아이를 입양 보내겠나? 그냥 그 인간과 둘만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 돼. 아이를 원한다면 직접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지도 않은 말은 하지 말고 소송 진행하겠으니 위자료나 준비해. 이렇게 무릎 꿇겠다. 제발 그 아주머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정말 잘 돌봐줄 수 있다면 그분. 돈이 많아요.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다고 하시는군요. 돈이 많지 않아서 당신이 꿈꾸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주지 못한 거야? 가져가고 싶은 게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해서 함께 가자고요. 원래 당신 아빠는 보육원에 넣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명령을 내렸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흐트러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아주 부모님한테 기억이 나죠. 전에 그 아주머니를 마주쳤죠. 이건 진심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제 딸에게서 먼저 멀어지지 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제 딸에게 접근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털끝 하나라도 손대기만 해봐.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다. 제 딸을 본 내연녀가 기함하며 자기와 같이 가자고 하더니 갑자기 큰 절을 하듯 넙죽 엎드렸다.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와 두 모종은 내헌열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데 약간 정신병이 있는 듯해 보였다. 그러나 내연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의 당신, 친딸 맞다고 100% 확신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이 끼고 있는 그 딸이 100% 친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 서류가 뭔지 알아? 유전자 검사 서류야, 지금. 옆에 있는 아이가 당신과 친모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또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99% 일치한다는 증명서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제 딸이라는 것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내 연인이 제 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제 아이를 낳았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며 당황한 채 그냥 있었는데 내 연인이 한마디를 털어놓았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출산했을 당시 시모가 손녀딸이라는 이유로 내키지 않아서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었습니다. 신생아실이 잠시 비어서 산모 카드와 발찌들 이용하여 바꿔놓았던 거예요. 남자로 착각하여 옮긴 후 딸임을 알게 되어서 원래 자리로 바꾸려고 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아서 시모는 결국 바꿔치기한 아이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지 못했으며 상황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남편이 파이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기울이다가 다른 여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식 얘기가 나왔는데 내연녀는 키우던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내연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딸을 멀리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딸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숭아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생긴 것도 내 어린이와 비슷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피가 반영되었다고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괜찮은 정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제 딸을 만나 옷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어 내 연인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충격적으로 99%가 일치했을 때 그로 인해 내 연인의 아이와 교체된 사실을 나중에 남편에게 전부 말해야 했고 남편이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리자 시어머니가 중요한 비밀을 폭로하며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과 거의 매일 만나는 내 연인은 200억 가치의 재산을 보유한 건물주의 재력을 활용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들을 보냈고 내연녀도 아이를 돌려받으면 원하는 돈을 주겠다며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그렇게 둘이 철저하게 계획한 것에 저는 호텔에서 나온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바람 피우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고 두모자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저에게 몰래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시모가 내연녀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게 되자 내연녀가 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고 하니 마음이 급했던 두모자는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유권으로 넘기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도 어차피 경찰 조사로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될 텐데도 돈이 급했던 두모자는 섣부른 행동을 범한 것이었죠. 그래서 시모가 지금까지 살면서 손녀딸에게 한 번도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것을 이해했지만 문제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점성술사가 저녁에 아이를 맡기고 모셔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아이가 사라진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안아본 제 친딸은 시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제게 돌아오지 못하고
사고로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시모는 이 상황에서 한 번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앞에 있는 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키워온 아이마저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이든요. 눈이 뒤집혔어요. 그날 이성을 잃은 저는 시모에게서 존재로 여기지 않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들고 시모를 향해 덤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가 되어서 그 상황을 해결했고 결과적으로 시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가 키워온 제 딸, 제 생각에는 내 연인이었던 친모에게 돌아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죠. 시모의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제 아이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고 돌아올 수 없어요. 가정에서 자란 그 여자가 제 아이를 데려가려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정에서 아이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정신적으로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지내주세요. 신모와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7년의 시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제 딸은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낳은 종보다 키운 종이 무서워하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세상을 떠난 제 딸은 너무 불쌍해서 지금이라도 글을 쓰는 동안에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시모에게는 이번 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아도 모자라다는데 시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친딸이 떠나고 이런 일을 일으킨데도 단지 2년이 지났을 뿐인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해서 예전에는 내 연하라고 생각했던 친구와 현재는 조율하며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가 곁에 있다면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모도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오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내 입장에서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앞으로 남은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안아본 친딸에 대한 그리움을 그 여자가 제공해준 사진들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마음 아픕니다. 모든 것이 어지러운 삶의 길을 하소연할 때인가 봅니다.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